자, 오늘은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한 얘기. 캐노니컬 앙상블. 자,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프랑스 말 좋아라는 뜻이지만은 어찌됐든 모든 허용 가능한 경우들을 전부 다 펼쳐놓은 그런 경우를 얘기할 거고, 그 모든 그 앙상블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 즉 다시 말해서 기대값을 통해 가지고 실험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통계를 적용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처럼 우리가 깔끔하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고, 기체 일몰의 아보가드로 수라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통계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통계 처리가 굉장히 가능해지죠. 캐노니컬 앙상블은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미시적인 그런 이 상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상 공간에서 그래서 그 허용 가능한 상태를 점으로 나타내 가지고 그 점들을 갖다가 점들이 몇 개냐,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몇 개냐, 그래서 그 상태 밀도를 계산을 해서 그 상태 밀도의 로그를 취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 엔트로피로부터 많은 어떤 연력학적인 방정식을 찾는 것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어프로치라면은, 캐노니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른 틀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모범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표준적인. 자,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을 적용하는 경우에 캐노니컬 앙상블을 적용.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은 상태 밀도 이런 거는 따지지 말고 그냥 개가 이렇게 있는데 캐노니컬 앙상블을 쓴다는 얘기는 개 속에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들이 허용되느냐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개 속에 뭐 에너지 1, 에너지 2, 에너지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캐노니컬 앙상블을 할 때는 개가 그 크로즈드 그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 속의 입자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입자가 뚫고 들어오거나 혹은 여기에 있던 입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개 속의 입자수가 변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즉 다시 말해서 큰 바른 틀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공부했었던 그런 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주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개를 묘사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가 그냥 0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완전히 고전 물리, 즉 맥스웰 볼츠만 통계처럼 고전 물리를 적용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하나 둘씩 헤아릴 수 있을 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시간이 쭉 경과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평형 온도, 그것을 우리가 T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온도 T라고 하는 그 평형 온도가 결정되어져 있고, 자, 이랬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불연속적인 그런 분포를 하고 있을 때, PEI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G분의 1하고, exponential minus beta EI,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타는 우리가 KT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서 써요. 분수를 달고 다니기가 싫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연속적이니까 P2는 뭐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G분의 1 하고 exponential minus beta 2 이런 식으로 줘. 자, 요때는 불연속적일 때 Z는 모든 것들을 볼츠만 인자를 다 합친 건데 모든 i에 대해서 합치는 거죠. exponential minus beta 2i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요 경우에는 G라고 하는 친구는 합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결국 에너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변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exponential minus beta 2, 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공부했던 것은 바로 이
파티션 펑션, 즉 다시 말해서 분배 함수라는 자체가 바로 exponential minus beta f 헬름홀츠 에너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헬름홀츠 에너지는 U 마이너스 TS 이런 식으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의 평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깁스 엔트로피를 그냥 요 이산적인 경우에 대해서 할게요. 적분보다는 시그마가 더 쉬우니까 깁스 엔트로피를 마이너스 K의 시그마 I의 PI,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PI라고 쓴다고 그랬죠? PI의 로그 PI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대학 물리에서 뭘 배웠냐면은 뭘 배웠냐면은 결국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리버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평형 온도분의 그 다음에 열의 변화량 이런 얘기를 갖다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를 클라우디우스처럼 이렇게 대학 물리식으로 이렇게 정의한 거랑 깁스나 볼츠만처럼 이렇게 시그마로 확률로 표현한 거랑 이 엔트로피의 정의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엔트로피의 정의가 같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깁스 엔트로피에서 변화량을 시키게 되면은 클라지우스의 관계식인 바로 이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엔트로피의 정의는 깁스 엔트로피의 정의든 클라지우스의 엔트로피의 정의든 결국 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평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경과를 하게 되면은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형 온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러한 계가 어떤 외부에 환경하고 있을 때 외부와 얘의 열의 교환, 입자는 왔다 갔다 못하지만 열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만약에 커피잔이고 이것이 차가운, 예를 들어서 대기라고 하게 되면은 따뜻한 커피잔을 차가운 대기랑 만나게끔 하게 되면은 열교환이 이루어져요. 열이라는 거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을 하니까 뜨거운 커피잔에서 차가운 대기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커피잔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커피잔과 그 차가운 대기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열 교환에 의해서, 물론 이제 열은 커피잔에서 차가운 대기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 얘가 식어버려요. 그렇다고 얘가 그러면 만약 얼음이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차가운 그런 커피가 돼버리겠죠. 그럼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평형 온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사실 이제 평형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그 상태를, 그때는 막 온도가 변하고 있겠죠. 그러한 상태를 비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평형 상태는 그러면 통계역학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비평형 통계역학은 여러분들이 대학 4학년 때까지도 거의 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평형 상태에 대한 통계 물리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한다라든가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이용을 해서 비평형 통계를 갖다가 다루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2학년 과정에서 통계물리 맛보기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열물리 통계물리 맛보기로 할 때는 주로 평형에 도달해 가지고 그 평형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그랬을 때 과연 이러한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얼마냐, 이런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얼마냐, 이런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얼마냐. 그래서 그 모든 정보가 다 어디에 들어있게 되냐면은 이러한 분배 함수,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이 분배 함수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지난번에도 많이 본 것처럼 이 분배 함수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분배 함수를 잘 활용을 해서 결국 모든 물리적인 그런 공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즉, 이 분배 함수와 이러한 확률 분포표로부터 우리는 에너지의 평균도 구할 수가 있고 다른 많은 물리량들에 대한 어떤 평균값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깁스 엔트로피가
깁스 엔트로피가 어떻게 해서 연력학 제2법칙의 공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자, 깁스 엔트로피가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앞에 강의에 썼던 연력학 제1법칙을 조금 더 리뷰한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어요.